6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요 내용은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죠. 켤레근. 어.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i다. 근데 이게 언제 성립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근이 이제 무리수인 거야? 아니면은 이제 그게 허수인 거야? 네, 무리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무리수하고 이제 라이벌을 이루는 녀석이 유리수였죠. 그 유리수가 바로 개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한근이 허수일 때는 또 수의 범주에서 허수한 이제 라이벌 구도를 이루는 게 실수였죠. 개수가 실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라면 유리수는 실수니까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 이 두 문제에서는 이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근이 1-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죠. 자, 두 근의 합 식으로 표현해 줘 볼까? 우서가 두 근을 더하면은 2가 나와요. 두 근의 합 그 식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중학교 때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수 적용하면? 복습을 전혀 아예 안 하시네요. 요 a, b, c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a분의 c를 식으로 표현하면 몇이야? 그러면 일단 두 근을 곱하면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 식으로 표현하면 몇이죠? a분의 c 하면 네, b. 이렇게 해서 ab 값 두 개 곱해 주시면은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150페이지예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 한번 맞춰볼래? 두 근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자, 라지 a분의 b라는 거는 이 스몰 a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라지 ab 이걸로 가리키는. 네, 마이너스 몇이에요? 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그 2인데 플러스 2인데 그게 b다. 답이 8이 나온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300번. 자, 이렇게 2차식이 나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우리 오랜만에 봤던 나머지 정리. 자, 우서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식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해? 그쵸. x는 1을 어디다 대입해? f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f1 이렇게 나오죠. 그게 몇이다? 1이다. 이렇게. 가에서는 이 조건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2차 방정식은 한근이 a 플러스 i다. 자, 그럼 바로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뭘 찾으러 다니까? 개수를 찾으러 다니겠죠. 개수가 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개수가 무슨 수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자, 켤레근 유형이잖아. 어. 다른 근이 a-i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동훈아, 어떤 요건에 의해서 a-i라는 근을 쌍쌍배로 갖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지?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자, 힌트는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가 무슨 수여야 돼? 유리수요? 자, 개수가 유리수인 거는 그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에 대한 요건이고요. 네, 개수가 실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시는 게 이 허근의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허수하고 수의 범주에서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게
실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실수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Q가 실수인 거 요거를 막 찾았어요. 확인이 되셨죠? 다른 거는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일단 F1이 1이라는 거 이용해 주면은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1이다. 따라서 P 플러스 Q가 이제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2A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인데, 그게 뭐다? 2A다. 두근의 곱은 Q인데, 이거 두 개도 곱해주면은 A 플러스 1이죠. A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는 게 이제 P 플러스 EQ의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P는 마이너스 2A죠. 그 다음에 EQ는 뭐예요? EQ는 2A제곱 플러스 2죠. 네. 자, 그래서, 요 관계식도 써야 되겠고요. 이제 봅시다. 요거 한 번만 좀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P하고 Q의 관계식에 따르면 P는 마이너스 Q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P는 Q랑 똑같을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1, 2A가 요거니까 이거 넘겨주면 완전 제곱식 되죠? 그래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1이에요. A가 1이면은 P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Q의 값은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고 Q가 2니까 여기 4가 돼서 답은 플러스 2,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다음에 7번까지 봐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이요.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ax 플러스 b라는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2학기 때 배울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때 해결을 해주는 방법. 자, 보시죠. 지금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이렇게 배치해서 써볼게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변형했어요. 2x-1을 넣었을 때 0을 만족시키는 이 x에다가 넣는 그 값이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그 f라는 이제 함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박스 안에다가 결국에 이제 알파가 들어가면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알파가 0을 갖고요. 그리고 F 베타가 0을 가져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이 아래식에 성립하는 건 알파 다시였죠. 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알파 다시를 대입하면 이 식에 성립한다라는 건데 또 하나 더 저 식에 x에다가 이제 베타 다시를 대입하면 요 식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 이걸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통째의 값이 알파이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통째의 값이 알파이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 다시 빼기 1, 그 녀석이 알파다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이 통째가 알파면 0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조건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통째가 베타면 이제 0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 알파하고 알파 다시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근, 즉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자,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 그리고 알파 다시 곱하기 베타 다시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알파 다시는 알파 플러스 1 2분의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베타 다시는 베타 플러스 1
2분의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요게 4였죠? 따라서 3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곱한 게 조금 복잡한데 여기 아래에다 써볼게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4.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 위에 거 정리하면 여기다 쓸게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4분의. 자, 요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4고 요거는 3이니까 4하고 4니까 이거 8이 나오겠죠. 답이 얘는 2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2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3이 나오게 돼요. 두 군의 합과 곱을 3하고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x가 들어갈 자리에 어떤 식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 유형. 자, 조금 더 어려운 거를 303번에서 한번 봐볼게요. 네, 3번입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 x축이라는 거는 y가 0일 때죠. y가 0일 때 fx.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성립하는 녀석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0이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합성함수에서의 그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합성함수의 그 두 실근을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라고 한번 내가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f 2 알파 다시 빼기 5가 0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f 2 베타 다시 빼기 5가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박스 값을 알고 있어요. f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파라는 값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박스 값을 알고 있어요.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알파 다시하고 알파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2알파 다시 빼기 5가 알파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알파 다시에 대한 식으로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5, 2분의 이렇게 고쳐줄 수 있고 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베타 다시는 베타 플러스 5, 2분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는 두 개 더해주시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주어진 조건이 20이니까 여기 30이니까 답이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299번. 한근이 요거래요. 근데 켤레라는 거는 이제 분자에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유리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리화 주시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되죠. 2 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해주시면 여기 4 빼기 3 되니까 1 되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요. 사실은. 자, 다른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건데 그 요건이 있죠. 개수가 유리수. A, B 여기 1이죠. 싹 다 유리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되니까 얘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개수를 라지 A, B, C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즉 1분의 A 한 거에다가 부 반대로 하면 두 근의 합을 개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저기 새로운 그 식을 완성시켜 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예요.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라. 자, 물어보는 대상이 조금 어렵네요. 두 근의 차의 제곱이라. 자, 그럼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차를 나타내는 근각의 수의 관계가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까먹고 있으셨죠? 네, 요렇게. 자, 이 D는 우리가 아는 그 판별식 그거 맞고요.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죠. 그래서 이제 최고차 이거 1이니까 무시해 주시고 얘 갖고 판별식을 써주시면은 루트 17이죠? 네. 근데 그 녀석을 제곱하는 거니까 답은 17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오랜만에 나오는 거네요. 추억의 저 기억나시나요? 복소수 단위에서.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그 녀석의 제곱이랑 뭐였나? 어, 타이틀이 뭐였지? 이거랑 이제 1 플러스 i 켤레 복조수 맞나? 요거랑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 제곱한 그 결과값이었네. 어, 잠깐 그리고 켤레였나? 잠깐만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막 그때 한 명씩 외우기 시켰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복잡한 식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i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었어요. 그죠? 제곱이 없고 여기 플러스 i랑 똑같았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은 다시 150페이지로 들어가 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299번입니다. 여기 다시 나왔네요. 자, 이 녀석 뭐라고요? 우서가 저거 뭐라고? 정리하면 뭐랑 똑같아요? 네, i 플러스 i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i였던 거예요. 한 근이 i래. 다른 근이 마이너스 i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라고 우서가? 다른 근이 허수의 켤레 그리면 개수가 뭐여야 돼? 네, 실수여야 돼요. 근데 개수가 실수인 게 확인이 되시죠? 자, 두 근의 합은 얼마? 0. 자, 두 근의 합을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 표현하면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네, 두 근의 합의 결과는 0인데 개수로 표현해봐.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1분의 마이너스 a 거기다 마이너스 뭐예요? a죠? 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예, b죠?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i제 곱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가 1이고 a가 0. 자, 그거의 두 근을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합은 1이겠죠. 네,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게 f 알파는 0, 알파하고 베타니까 f 알파는 0이고요. 베타도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질된 걸 만족시키는 거를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f3 알파 다시 빼기 2, 0, f3 베타 다시 빼기 2도 0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F 안에 있는 이 박스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따라서 알파하고 알파 다시 사이에 이러한 관계식이 생기게 됩니다.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고 구해야 되는 게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를 구해야 돼요. 자,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는 이 두 관계식을 활용하면 변변이 더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변변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좌변끼리 더하면 우변끼리 더하면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 빼기 4니까 얘가 몇이에요? 얘가 2고 이거 넘겨주면 6이고 나누기 3 하면은 얘는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요 2번 소번호. 마찬가지입니다. 아, 자, F 알파는 저기 0이고 F 베타는 0인데 이 알파 다시가 0이니까 이 알파 다시가 알파겠고요. 이 베타 다시가 베타일 거예요. 변면이 곱하시면은 4 알파 다시 베타 다시가 알파 베타니까 얘가 8이니까 얘 값은 2가 되겠죠. 답이 1번입니다. 199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켤레근 문제였는데요. 자, 요 녀석을 유리화해서 2-루트 3이 되는 거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른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까지도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네. 그 근거가 뭐죠? 개수가 무슨 수?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수가 무슨 수? 자, 이게 무리수 근이죠. 무리수 근의 켤레이기 위해서는 개수가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실수가 뭐하고 뭐로 나뉘어? 중3 때 우리 무리수 배웠죠? 그 전까지 알던 게 유리수였죠? 요거 맞나요? 네. 자,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을 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두 근이 요거까지 좀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을 더하면 실제 계산값이 몇이에요? 4잖아요. 그 4를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근의 합을 표현하면 알았는데 좀 계속 물어볼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뭐죠? 두 근의 합.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중3 딴 건데 다들 많이 까먹으셨나 봐. 자, 2차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 그 원리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시면 두 근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a분의 c를 하시면 두 근의 곱이에요. 자, 원리까지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진 않을게요. 이걸 이제는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다들 아시죠?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a분의 b, 1분의 a를 하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결과가 뭐죠? 네,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b입니다. 두 개 곱하면은 그 합차 공식이니까 1인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정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 나오는 것까지 좀 되셨을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차를 구해야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중등 버전 고등학교 때 이제 요거까지도 배웁니다. 자, 이 두 근의 차. 우서가 이거 뭐지? 오늘 지금 한 세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죠? 두 근의 차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외워주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d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판별식 맞아요. 자, 이거 제발 좀 외워주세요. 요거 앞에 좀 봐주세요. 요거. 네. 자, 그럼 요거 갖고 판별식을 쓰면은 루트 17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1이죠.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루트 17을 제곱한 거니까 17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자, 이거 정리하면 뭐하고 똑같다고 알아요? 자, 동훈아 이거 뭐랑 똑같다고? I. 이게 어떻게 I예요? 이거 앞에 우리 혈례복수수 할 때 나왔던 내용으로서 위아래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갖고 정리해 보시면은 i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i라고 쓰면 될 걸 일부러 학생들 쪼르라고 저렇게 복잡하게 내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근이 뭘까 알아요? i가 하나 허근이야. 그럼 다른 근은 혈례근 누구예요? 혈례복수수 어떻게 구해? 누구의 부호 반대? i의 부호 반대. 뭐예요? 다른 근? 마이너스 i죠. 근데 아무 때나 마이너스 i가 근이 아니에요. 허근에 대한 켤레근을 가지기 위한 요건은
마이너스 i를 다른 근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개수가 무슨 수? 실수. 개수 요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개수가 실수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오케이. 다른 근 마이너스 i입니다. 자, 두 개 더하면은 0인데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뭐죠? 두 근의 합은? A. 그렇지. 두 근의 곱은? B. 두 개 곱하면 몇이에요? 자, 이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온 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i 제곱이 몇이니?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이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x 이퀄 0.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x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그 제곱합을 구하시면은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 있나요? 이제 풀어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참고해 보시고 네, 해설도 참고해 보시고 네, 이 두 문제 오늘 하루 종일 풀 수는 없어서 자, 다른 거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영상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푸신 거 보내주시고 한 대까지 네,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오늘이 좀 이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먼저 1차 함수부터 이제 봐볼 건데 다음 페이지. 자, 그 연습 문제들은 이제 그 베이직은 해보시고 숙제로 정리 주간을 다 풀어볼 거예요. 자, 1차 함수 기억나시나요? 1차 함수란 y는 이퀄 이제 fx 형태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1차 다항식이 위치한 그런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함수는 그래프하고의 그 개연성을 항상 예의주시해 주셔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식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우리한테 친하잖아요. 식보다. x하고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x에다가 뭐 1을 대입하면 y가 몇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 자, 그런 관계에 있는 1을 대입했을 때 y가 몇이 나왔고 2를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순서상으로 이제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순서상을 이렇게 좌표 위에 나타내면 그 녀석이 바로 그래프가 되죠.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렇게 찍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직선의 개형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기억하세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직선입니다. 자, 근데 1차 함수가 가진 요소 두 가지를 얘기해 보면 기울기라는 요소랑 지나는 한 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y절편. y절편의 y축과 만나는 점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자, 기울기만 있다고 해서 어떤 직선을 딱 하나 딱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3짜리가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거인 거는 어떤 직선 하나로 특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직선을 특정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기울기 볼게요. 자,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어떻게 정의가 되니? 두 점을 잡았을 때, 직선이 두 점을 잡았을 때 x좌표도 있을 거고 y좌표도 있을 거예요. 그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변화량이란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3으로 변했어요. 그럼 변화량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거 애프터에서 비포 걸 뺀 게 바로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울기가 양수라는 말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바로 요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살펴보면 x가 만약에 증가할 때 y는 역으로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x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y는 감소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였고요. y절편은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의 y절편이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요 값들이.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음.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 방금 설명 빠뜨린 게 있는데, 기울기를 아실 때는 이렇게 x의 개수를 보면 되죠. x의 개수가 곧 기울기입니다. 이것도 뭐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좀 받아들이세요. x의 개수.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댔어, 오른쪽 위로 올라간댔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의 y축. 자, 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절편이란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점들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 있는 점들 특징이 뭐니? x가 마이너스나 플러스 이렇게 변동이 없죠. x가 0일 때거든요. 자, 기억하세요. y절편은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절편은 이렇게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없어요. y가 0일 때입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그 y 값이 그때 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바로 그냥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y절편. 요 기울기. 자, y절편이 6이라는 말은 자, 여기가 이제 6인 요 지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y절편이 6이고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 1차 함수의 이런 식으로 그 기울기랑 y절편 기능적인 요소들이 잘 보이죠. 이런 형태로 쓴 것을 스탠다드 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폼, 그냥 이런 식으로 한쪽을 0으로 두고 여기 x하고 y가 뒤섞여 있는 이런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형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표준형으로 바꾸셔갖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간단한 그래프는 일반형 그 상태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1차 함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 우리 절대값이 뭐였죠? 주소가?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뭐예요? 그냥 5죠. 이처럼 절대값은 안에 있는 녀석을 강제로 양수로 만들어주는 녀석이야. 안에 있는 들어간 숫자가 원래부터 양수였다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자, 절대값. 자, 방금 우리 1차 함수에 대해서 복습을 했었죠. 방금 써먹었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었어요. 자, 그 녀석을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식 전체에다가 씌워볼게요. 그때 새롭게 그려진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값이 즉 y 값이 이렇게 양수잖아요. 이거의 위쪽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얘네에 대해서는. 근데 아래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위로 올리죠. 꺾어 올리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 그래프가 자, 원래 녀석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V자 그래프가 그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예를 들어 3이었다. 플러스 3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4였다. 플러스 4로 바뀌는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조금 감각적인 단어로 싸잡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싸잡아 올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아이고 정신이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은 2차 함수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2차 함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자, 제가 그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입니다. 자, 우리 절대값 마이너스 7은 절대값 7이랑 똑같은 거 맞나요? 어차피 7이 나올 운명은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처럼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붙였다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2x-6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2를 밖으로 묶어내시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첫 번째,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곱해줄 수가 있다. 2x-6으로 말이지. 그다음에 2를 곱해서 밖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누구하고 비유를 해드릴 거냐면은, 자, 이런 2차식이랑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알아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보는 2차 함수. 3,0이잖아. 3,0의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나니 안 나니? 아, 까먹었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면 자, 주입식 교육 들어갑니다. 기억 안 날 때는. 네. 자, 그래서 자, 계속 비교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7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자, 여기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 x 플러스 2의 플러스 3의 그래프 두 개를 1번과 2번으로 한번 비교해서 그려드려 볼게요. 보세요. 자, 요거 2차 함수 우서가 꼭지점 좌표 몇이에요? 이거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네, 위로 블록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 네, 마이너스 2,3이죠. 여기 넘기면 마이너스 3인데 부호 반대로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다음 노란색으로 아래 걸 그려볼 건데 자, 이거를 우리 절대값 경호 나눠서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 이거 만나고 안 만나는 건 좀 이건 대충 봐주시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꼭지점과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인데 얘는 피라미드 모양, 얘는 이렇게 언덕 모양. 그것만 다를 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으로 필드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웜에 이게 무엇이요? 아, 뭐 양수로 나눠서 뭐 직선을 그렸다가 뭐 음수일 때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해서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어,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절대값 이제 여러 개짜리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절대값의 가장 디폴트는 기본은 그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일지를 나누는 겁니다. 양수하고 음수의 경계값이 바로 0이거든요. 0보다 좀 더 크면 양수고 0보다 좀 작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1일 때랑 3일 때가 기준이에요. 얘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예요. 얘들 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음수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고요. 아, 이거 문자 이것도 또 기억 안 나야겠지? 자, 절대값 x가 양수라면 x가 음수라면 x가 0이라면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봐 볼게요. 자,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결과가 뭐로 나오니 우서가? x예요. 그냥 나와요, 양수니까. 자, 그럼 준영아, x가 음수라면 뭘로 나오죠? 절대값을 거쳤는데 음수가 나오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거.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절대값을 거쳐서 나왔는데 마이너스 x래요. 근데 이게 답이 맞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절대값인데 음수가 있다? 네, 뭐라고 했었죠? 생긴 것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 x가 음수기 때문에 마마뿔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결국엔 양수 맞죠? x가 음수기 때문에 생긴 거는 음수처럼 생겼는데 얘 실제로 양수라고. 아시겠어요? 자, x가 0일 때 동은 어떻게 나오죠? 0일 때 0 나오는데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플러스 0도 되고 마이너스 0도 되고 이 성격도 띄고 이 성격도 띄는 그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요 얘기 해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에가 음수라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양수일 때는 이제 둘 다 그냥 나와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녀석은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 대입해 보세요.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죠.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자,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플러스 2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시면 되느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막 이제 여기 그 y는 이라는 녀석의 그래프 기억나세요? 자, 요렇게 생긴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강형인가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단계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이제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끊어진 게 뚝 하고 끊어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은 끊어진 게 없는 그래프고 얘도 끊어진 게 없는 그래프라서 두 개 더한 것도 그래프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해 보시면은 얘는 0이 나오고 얘는 2가 나오죠. 3을 대입해도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2로 일정한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거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2, 거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 같이 생긴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3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3개짜리. 자, 이렇게 3개짜리입니다. 자, 3개짜리인데 이거를 막 첫 번째 경우 x가 1보다 작을 때, 1하고 3 사이일 때, 3하고 5 사이일 때, 5보다 클 때 완전 FM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훨씬 쉬운 방법, 방금 했던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하고 3하고 5가 분기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가 어떻게 나오죠? 여기 사라지고 요거 마이너스인데 2로 나오죠? 마이너스 4인데 4로 나오죠? 그래서 6이 나옵니다. 이렇게. 3을 대입했을 때 요거 2 나오고 2 나와서 4가 나옵니다. 5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2 나오고 4 나와서 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가 얘기했죠? 요거 누구는 플러스고 누구는 마이너스고 해봤자 그래봤자 1차식이잖아. 그래봤자 직선이잖아. 그쵸? 그리고 절대 끊기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점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이에요. 이게 그래프입니다. 간단하죠? 막 그렇게 이거 FM대로 쓰면 경우 막 저렇게 나올 수도 될 텐데 저렇게 135 대입해서 그 점 찍은 다음에 연결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FM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거면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차 함수 방금 어떻게 보면 먼저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차 함수. 자, y는 ax의 제곱. 역시 또 그래프를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a가 0보다 작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x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대입해 갖고 y 값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3x제곱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3이죠. 2 대입하면 10이죠. x에다가 10억 대입하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집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0 대입해 보세요. 플러스로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오목하다라는 표현도 맞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이제 그 이렇게 양수가 됐던 녀석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데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부호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꼭지점을 찾는 경우도 이야기를 해줬죠. 요거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 이걸 왜 꼭지점이 왜 되느냐? 자, 이 녀석의 물리적인 위치를 봐보세요. 노란색 그래프에. 자, y 값이 가장 어떤가요? 알아요. 가장 어때 y 값이? 이 노란색 전체 중에서 얘가 제일 커 작아? 제일 크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는데요. 자, 이 식을 봐볼게요. 자, 이 식을 봐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m,n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 녀석의 의미를. 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혹은 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n 입장에서
자기를 갉아먹거나 유지시켜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갉아먹는 게 있어야 숫자가 커지겠니? 없어야 커지겠니? 없어야 커지겠죠. 그래서 없을 때 가장 큰 n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이 이제 a가 양수일 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가 양수라면 이 녀석은 그 성격이 0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더하는 보탬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기 있는 n 입장에서는 그 무언가 보탬이 되면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보탬이 안 되는 경우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경우에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가장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서 그 스케일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볼 것 같은데, 자, 여기 무슨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할 거니까 저거는 좀 한번 연습해보고 맞춰볼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저 완전 제곱식의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저거를 고쳐놔야 꼭지점이 잡혀. 꼭지점은 그 그래프에서 핵심적인 요소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랜만에 보여드릴게. 자, 요거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죠.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세요? x제곱 플러스 2x인데 x의 개수를 나누기 2하면 1이죠. 걔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제곱하면 1이죠. 걔를 빼면 마이너스 1인데 3을 곱해 나갔고 마이너스 3인데 뒤에 플러스 4가 있으니까 1이 나온다. 이게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오른쪽은 제가 혼자 풀 때의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제곱해서 빼면 빼기 1인데 곱해서 플러스 2 해서 원래 있던 1이랑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이게 구구단처럼 여러분 2 곱하기 4가 뭐야 할 때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 정도까지가 돼 놓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되면 이거 보통 중3 때 다 이거 클리어를 하는데 어,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못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 두 문제를 자,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할 건데요.